보도록 하죠. 예. 당뇨니까 지금 예전에 6.0이었는데 10년 전에도 6.0이고 지금도 아니 6.0이라고. 6.6 지금 예. 6.4에서 예. 뭐 다 5, 6.3. 예, 네. 6.4, 예. 4에서 제가 뭔가 좀 뭐 이런 운동을 좀 못하고 이럴 때는 6.8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예. 조절을 하시고 계셔서 이렇게 아, 나온 거구나. 제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아, 조금 음식을 뭐 조금 뭐 이 탄수화물 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면 올라가요. 네네네. 3개월에 재면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을 좀 하고 음식 조절하려면 또 예, 예, 예. 6.4 이렇게 알려도 네네.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뭐 운동도 하고 예. 지금 먹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좀 많이 먹어라. 네. 아니 그거, 많이 먹어서 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뭐 그게 문제냐고 그때 당 올라가면 약 조금 뭐 더 쓰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음, 저거 체중을 좀 늘리라고. 제가 지금 현재 68kg인데, 58kg인데 62kg까지는 올려서 생활을 하라고. 예. 이제 체중을 늘리라고 하는 게 지방을 늘려서 체중을 늘리시면 안 되고, 음. 근육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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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지고 예. 이제 하면 그러겠죠. 당연히 그건 이제 예, 그 근육에서 당을 쓰기 예, 때문에 예,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결정을 또 해 둬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기준이죠. 네. 근데 지금 당화혈색소가 6.3 정도 나오잖아요. 3, 4. 또 어떨 때는 6.8, 7이 나오기도 네. 하고 또 예전에는 6.0이 나오기도 예, 하고. 네. 그럼 이 숫자를 어느 정도가 좋은 것이냐 이거부터 우선 결정을 좀 마음에 해놔야 되는데 예. 5.8 정도까지 내려가면 더 좋고요. 더 내려가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6.0이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좀 내려가면 낮게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훨씬 더 좋아요. 음. 그 이유는 이 숫자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내 혈중당 농도가 올라갈 때는 얘도 올라가고 예. 내려갈 때는 얘도 내려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혈당치를 아침 공복 혈당을 보통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6.0 이 정도 나오면 뭐 거의 100, 20, 100, 120까지 나와요. 예. 음, 그 아침 공부 혈당은 제가 높습니다. 제가 어, 아침 공부 혈당은 126일에 나오고,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뭐 일을 좀 하니까, 네, 퇴근할 무렵에 이래 지금 제 보면은 그때는 110에서 115 예, 나오고, 예, 예, 뭐 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럴 수 해보면 있죠. 예, 120에서 예, 예. 126, 예. 밤에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그 소모가 안 되는 거죠. 밤에. 안 예. 움직이면 덜 되고, 예. 움직이면 더 되고, 딱 예. 이건데, 근육을 늘리면 이제 그게 좀 더 나아지는 아, 거고, 그래서 이제 근육 늘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120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1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93 나오거든요. 아침 공부혈당이. 예. 어,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1 나와요. 예. 93인데 6.1이 나와요. 그런 이제 아, 사람마다 박사님이 그렇게 나온단 예, 말이죠. 예, 예.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박사님도 당뇨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당뇨의 그 기준은 예.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말한처럼 당화 혈색소 이런 거 하고 같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평가도 기준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00 이상 되면 당뇨 초기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93밖에 안 나오니까 당뇨는 일단 거기서는 아니죠. 근데 당화혈색소의 관리에서는 또 5.8에서 8 이상 정도 되면 또 당에 대한 걱정을 또 좀 하고 조심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또 뭐 6.0까지도 또 이렇게 그 기준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고무줄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딱딱 그어서 뭐 당신은 당뇨입니다 이렇게 그으려면 120 정도 올라가고 막 6.4, 5 막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100 이상 120만 나왔다 그러면 그건 그냥 당뇨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0이 나오고 있는 예, 거잖아요. 더 나오고 예. 있고. 예. 그러면 120이 나오는 게 왜 안 좋은 거냐? 이거거든요. 그게 왜 120하고 100하고 이 20 차이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혈중에 원래 혈당은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렇게 되는 커브인데, 당뇨인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옆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농도가. 예.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20이라는 그 차이 또는 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 그 숫자 때문에 이 당이 혈관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뇌혈관의 벽에도 막 달라붙고 심장혈관에도 이 당이 달라붙고 우리의 근육 있는데도 이 당이 달라붙고 얘가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유연한 혈관이 얘가 달라붙으면 얘가 이제 뻑뻑해지고 굳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흐물흐물 혈관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막 70년, 80년씩 한참 걸리는 거죠. 근데 저 박사님처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병원 사마도 그 교수님들이나 그 박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거는, 네. 몇 분 얘기하고서 그냥 뭐. 그분들이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자꾸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한 분 오면은 뭐 10,000원, 200,000원 이것밖에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 뭐 처방전 써준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쪼갤 수가 없고 예. 사람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보는 사람은 200명씩 봐요. 그러니 200명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냥 보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약 드세요. 끝. 예. 이거에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도 듣고 병원에 가면 또 저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해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에 또 플러스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다라는 거고, 제 이야기는 이제 과학에 근거한 거, 논문에 근거한 거, 그 다음에 경험에 근거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제 지식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 혈관벽에 이 혈당이 막 달라붙는다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과학 반응상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증거를 제가 다 찾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늑골에 그 연고를 나이대별로 띄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요. 아기 때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그 살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갈색으로 점점 변해요. 80세 되면은 막 이제 완전 갈색. 그게 당이 달라붙어서 그래요. 당 독소라고 그러는데 긴 세월 동안 조금씩 변해가면서 여기 있어요. 제 그 사진이 쫙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혈관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달라붙고 있는 거고요. 한번 붙으면 얘네들은 잘 안 떨어져요. 내 세포는 원래 계속 바뀌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걔네들은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혈당이 100이 정상인데 20 올라가 있으면 그 차이 20이라는 그 놈들이 이제 그 많이 남들은 100인 경우에는 덜 달라붙고 그 숫자가 올라가 있으신 분은 그게 자꾸 조금씩 달라붙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1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밤새도록 12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120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아침 식사든 뭐 점심 저녁을 먹으면 제가 2시간 뒤에 찍어보니까 123 정도 나와요. 123 정도. 2시간 후에 혈당이. 그리고 이제
아침 공복 혈당은 이제 90 얼마까지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는데, 음. 선생님은 이제 100 한 50, 60 정도까지 갔다가 123에서 서갖고 더 안 내려가고 계속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피 속에 100에서 120 요 사이에 요 피의 당분들은 피 혈관 전체에 다 돌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한 개가 뇌에도 달라붙기도 하고 심장에 붙기도 하고 여기저기 붙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또 정말 표시도 안 나게.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노환이 일어나고 있고 오줌 나오는 양이 뭐 느리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거. 또 아까 뭐 많이 어떤 사람은 뭐 무릎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심혈관 부정맥이라든지 뭐 췌장에는 뭐 인슐린은 지금 거의 뭐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우리 나이로 77입니다. 아, 예. 저희 어머니도 78세이신데 한 140, 50 정도 공복 혈당이 나왔는데 인슐린 펌프를 5월 달에 달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110 정도 조절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걸 안 하고 약 처방만 받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었으면 이게 뚝 떨어져 있느냐? 아닌 경우도 많고 또 조심을 내가 너무 해야 되고 뭘 조심을 하냐면 음식을 너무 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음식 조절을 예, 음식을 너무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뭐 안 먹고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먹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가지게 되고. 근데 그 어르신은 음식 너무 조절하세요. 저는 음식 조절이라는 게 당뇨에 이 나쁘다는 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 뭐 당분, 뭐 이런 것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국수, 떡, 빵인데 이거는 끊은 지 몇 년 됐어요,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 야채, 뭐 도마도, 뭐 칼슘 계통 이런 거거나 고기, 이 닭고기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먹습니다. 충분히. 뭐 먹는 양이 적어가지고 뭐 힘이 없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식사를 해보면은 2시간 후에 재면은 150에서 160입니다. 2시간 재면 집에서 찍어서 재보면 그러는데 이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은 100에서 200이 넘게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 나가서 먹는 외식에는 이 설탕 종류가 들어가고 이 조미료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바꿔서 이제 한 끼는 먹게 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하고 먹고 우리 집에서는 이 설탕 뭐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조미료 일절 설탕 이런 거.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는 일절 안 씁니다. 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도 이게 결국 선생님들 재워주는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이게 쭉 안 내려가고 있으니 제 생각 이 당연히 이게 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하던 중에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 유튜브 보면 혈색소 떨어졌습니다. 당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먹은 건 뭘 먹은 거냐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또 뭐 대사를 잘 시켜주는 영양제, 항산화제 이런 걸 먹었단 말입니다. 사실 바뀐 거는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소모가 더 잘 되도록 해줬다. 대사가 굉장히 잘 되도록 해줬다. 이 얘기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세포가 막 원래는 잘 안 움직이다가 세포가 막 활성화되어져서 쓰이도록 해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이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거를 천천히 들어가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훨씬 더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게 해줘요. 그게 오메가3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니까. 그걸 전부 다 해주니까 당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근데 약물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약물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도 처방을 하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첫 단계는 이거, 그 다음엔 좀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바뀌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드시고 계시는 그런 약물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약물의 원리들을 보면 제가 이 영양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약에서도 하고 있고요. 약이 하고 있는 거를 이 영양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약은 항상 이 약이에요, 이 약. 항상 이거예요? 예, 예.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은 지 이게 몇 년 됐죠. 근데 이 약 용량은 뭐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아, 예, 예. 윤건호, 이 교수님 약이 좀 약이 적어졌어요. 네네네. 뭐 서방제인가 뭔 약이 좀 알이 적어졌습니다. 다른 데는 요거 좀 먹을 때 컸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역할을 하는 건지 보면 알죠. 로슈는 콜레스테롤 약이고요. 그 다음에 제미메트. 여기 메트포르민의 그 작용 원리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찾아봐도 모릅니다. 그건 뭐. 췌장한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이렇게 인슐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인슐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약을 넣으면 노예가 이제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췌장입니까? 예, 췌장이 노예죠. 예, 예.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매를 맞으면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대신 노예는 이제 점점 그렇죠. 멍이 들어가는 몸이 거죠. 약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1년에 1.4% 정도씩 췌장이 조금씩 기능이 내려가요. 그러면 지금 10년 전부터 뭐 했으니까 1.4% 기능이 이제 떨어져. 세월이 갈수록 췌장은 약해진다. 예, 나빠져 가는 거죠. 약으로만 먹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저거 로슈정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걔는 또 간을 또 그런 식으로 일을 못 하게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만 못 만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코큐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것도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저런 약을 먹으면 코큐텐을 아예 먹어줘야 돼요, 따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보시면 이런 책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런 책들이 나와 있듯이 이제 약 처방을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죠? 당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약으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운동, 잠을 잘 잔다, 또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 영양 성분들도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본다, 또 스트레스도 덜 받도록 해본다, 체온도 높여본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물을 많이 먹어본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한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안 하고 그거 하라 소리는 안 가르쳐 주고 방송에서는 많이 나오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다들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처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안 하고 있는 분한테 그냥 아이고 뭐 하기 힘드시면 그냥 이 약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약도 드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환경, 그 상황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그냥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저 같으면 저런 약 저한테 주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을 찾죠. 지금 박사님 말씀에 네. 잠을 제가 이 편안하게 자고 충분히 자고 이러고 그 아침에 딱 찍어 보면은 낫죠. 낫죠. 당연히. 어떻게 110도 나오고.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예, 어떤 네, 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밥을 먹고 나면은 당이 쫙 올라갔다가 이제 140, 50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120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막 100 가까이 내려간다 이건데요. 그러면 이제 100보다 더 몸에서 쓰니까 100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못 내려가게 내 몸에 있는 걸 이제 당을 끌어다 써요. 내 몸에 있는 거 당 땡겨 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 호르몬이 이제 이 긴장을 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푹 자면 이제 긴장이 덜한 상태고 잠을 푹 못 자면 긴장을 해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면 내 몸에 있는 당을 자꾸 혈액으로 빼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 몸에서 자꾸 나오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것 때문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인슐린하고 또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각종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조절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음식을 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가 음식을 조심한다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산다. 또 음식을 너무 조심해가지고 먹을 게 제대로 안 와가지고 내 몸속에 영양 성분들이 제대로 안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절이 막 지 맘대로 돼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 몸이 제대로. 네, 그래서 박사님 말씀 맞으시는 게 제가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나도 이 그전에는 뭐 당뇨라서 뭐 약 먹으면 되지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뭐 막 이것저것 막 먹고 그렇게 지나오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당뇨랑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보다 이제 조심을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제 탄수화물도 이제 좀 적게 먹고 또 이 곡물 쪽으로 가고 이러던 중에 2년 전에 집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그 뭐 자식들이 있지만서도 전부 직장인이고 하니까 수상 제가 간병을 하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집사람 때문에 무척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이 지난 이제 10월 25일 날 집사람 가서 이제 찍었는데 이제 6개월 후에 와서 CT는 한번 보자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사람이 뭐 게이트볼도 치러 나가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이제 소식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이 정신적으로다가 요즘에는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지난번에 뵌다고 그러다가 또 병원에 집사람 또 데리고 올라가 일이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약속을 오겠어요. 제가 전화를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박사님을 뵙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오면서 박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비오 유키소 거기다가 저는 지금 이 비타민 C 이것만 이 9ml 먹습니다. 몇 끼마다 3알씩 이거에는 다른 거 먹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그렇게 처방해 주는 거 그거를 좀 먹어볼까 해가지고 상담 좀 하고 좀 먹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에 관한 그 지식이라는 부분,
저 같으면 저런 약 안 먹고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것처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걸 아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해 가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박사님 그거죠. 말씀에, 예. 박사님 말씀에 기존 치료받는 병원의 선생님들의 그 치료는 받으라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받으면서 이제 예. 말씀하신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셔야죠. 예. 예. 그렇다면 이 약은 그때 먹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먹으면서 예. 드시면서 이제 혈당이 내려가면 예. 이 저혈당이 와요. 아하. 그걸 이제 아시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약을 줄이다가 끊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저때 거죠. 오면 이 약을 예. 먹는 약을 예, 예, 줄이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끊어버리- 100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맨날 100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길게 찍으면 약을 끊어보는 거죠. 한번 한 일주일. 예. 일주일 끊었는데 뭐 105, 103, 105, 뭐 11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먹고 있다가 또 해봤는데 이게 100m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또 끊어도 되는 거죠. 100m로 계속 나오면, 약을 끊어도 100m로 나오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방법은 그렇고, 당을 없애는 것에 근본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요걸 적어서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당 떨어뜨리는 거는 세포가 대사가 잘 돼야 돼요. 내 세포가 대사가 막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세포가 대사를 시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당을 없애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 예. 그러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 예. 그 운동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산소를 몸에 많이 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산소가 몸에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 거죠. 심장이 잘 뛴다는 이야기는 심장 뛰는 횟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맥박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뭐 60에서 80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예, 그렇게 나와요. 예. 더 나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하루 중에서 밥 먹고 나서 90, 100 정도 나오는 거를 10분 정도 이상은 되게 해보자라는 거죠. 식후에 바로. 그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갈 때 그냥 내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죠. 그래서 식사 후에는 꼭 걸어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 하루 10분씩만 걸어도 3번, 3끼 먹으니까 30분이잖아요. 30분 운동하면 거의 하루 운동은, 기본 운동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당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10분 동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졸리고 몸에 무리가 오는 거죠. 갑자기 치솟는 혈당 때문에 갑자기 많은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갑자기 뭐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졸아요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습관되면 저녁도 하면 되니까 아침, 점심, 식후 10분 뭐 하다못해 안 되면 5분이라도 10분 이상 걸어라. 요거를 하면 일단 뭐 무조건 두 번째는 물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마다 자기도 잘 먹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를 하는 방법이 뭐냐, 국물로 해결을 봐버리는 거죠. 저는 그 국물보다도 저는 물을 잘 먹고 있다고 자신을 하는 것이요. 예. 저 충남대학교 이경호 박사님 그 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하잖아요. 그걸 때 봐가지고 물은 뭐 옛날부터 물은 철저하게 제가 지금 뭐 1.5, 2리터 그게 그 양이 그거 한지 모르겠지만서도 물은 항시 자주 이렇게 먹습니다. 예. 냉수를 먹다가 한 1년 전부터 냉수는 노하고 더운 물을. 그렇죠. 예, 더운 물을 꼭 요즘에 먹습니다. 예. 자, 더운 물을 마시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런 계산을 한 번씩 따져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먹으면 좀 많이 먹어야 200ml 먹거든요. 보통 컵 한 개가 100ml, 150ml 밖에 못 먹어요. 200ml는 안 되죠. 예, 머그컵으로 마시더라도
저도 뭐 그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0ml 아침에 일어나서 200 아침. 먹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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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한 200ml 먹는다고 치다 식후, 아침 식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점심 식전에 뭐 한 200ml 먹는다고 치고 먹으려나 모르겠네. 식후에 200도, 점심 식후. 그 다음에 저녁 식후 200. 점심 식전에 이걸 빼고. 하나, 둘, 셋, 네 번이 이거 다 합해서 800ml예요. 네. 물을 따로 자기 전에 또 한 번 있다. 예. 그죠? 자기 예, 전에. 저도 예. 제가 먹는 습관이 지금 이런 저도 참 먹습니다.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그 심장에 좋다 이래서 맞아요. 맞아요. 심장이 좋은 거 맞아요. 예, 그 그럼 이제 먹습니다. 지금 1리터 정도 드시고 계시는 거죠. 예. 저는 더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계절적으로 좀 이러니까 뭐한데 예. 그 이상은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 갖고 이상을 먹는다고 해도 이제 요 정도, 요거 조금보다 요런 정도이시고, 예. 그래도 그 다음에 잘 드시고 계시는 건데, 이런 거를 절반 다 이거 뭐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플러스해서 국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식사할 때 국물을 제대로 일반적으로 요즘 챙겨 먹는 습관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염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국물을 잘 안 먹는데 저는. 그래서 국물 지금 먹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하는 아까 6.3이 되어져 있고 그게 원래 그보다 아래로 6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몸인데 그만큼 더 올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뭐 운동은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이거는 믿고 그냥 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1,000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국물 안 드신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아직 안 먹지 않아도 한 반씩, 한 반 정도 먹고, 예. 미역국 같은 건 다 먹고, 네. 근데 이제 된장찌개는 그 좀 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된장으로 예. 한 거는 제가 예. 반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따져보는 과정에서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200ml, 200ml 그러면 세 끼 다 드시지 않을 거고 뭐 정말 해봐야 국물로 드시는 물의 양은 한 400ml 많이 쳐들여서 400ml. 그렇지, 많아도, 예. 많아야 적게 되죠. 예. 예. 제가 먹는. 하루 세 끼 다 합해서 예. 저는 1,000을 먹었거든요. 식사 때 먹는. 예, 1,000을. 그러니까 예. 요거 1,000에다가 요거 1,000 먹으면 2,000 먹잖아요. 되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뭐 커피 마시지 또 뭐 이런 것도 마시지 뭐 이런 저는 과일 먹지 막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예, 일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거 빼놓고 그냥 물로만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드시면 아무리 가봐야 1,50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1,500이 많이 드시는 거냐 또 그 결론을 내려보면 키가 얼마 되시죠? 제가 1m 60 지금 6 될 겁니다. 네, 66 잡고요. 예. 몸무게가 지금 58kg. 58kg. 예. 그럼 이걸 더해요. 예. 그럼 이렇게 되고 224가 되거든요. 이걸 100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2.24 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에 1,500ml 밖에 안 먹고 있는데 2.24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부족하게 먹고 있는 거죠. 나름은 나는 물은 잘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따져보면 적다. 자, 이게 1,500이면요. 여기서 한 쭉 500 정도는 이렇게 이 숨 쉴 때 날아가 버리고 땀으로 나와 버리고 콧물로 나와 버리고 침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오줌으로 나오는 양은 1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에. 그러면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리터 이상 되니까 오줌으로 나오는 게 한 1.5리터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또 소변은 또 잘 나와요. 소변은. 소변은 잘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양이 이제 어떠냐 이건데, 소변의 양이 많고 적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 몸에서는 많은 쓸데없는 노폐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 하면은 땀.
소변. 근데 땀을 많이 빼요, 소변을 많이 빼요. 그러니까 소변도 대부분이 소변 많이 소변으로 예. 노폐물이 나오는데 예. 소변으로 노폐물이 나오는 양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 페트병 1리터짜리 있죠?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요. 소변 받아가지고 딱 놔둬보세요. 한 일주일. 밑에 하얗게 이만큼씩 가라앉습니다. 아, 예. 그걸 지금 안 빼내시고 계시는 거죠. 목을. 물을 먹어야 그게 빠지거든요. 물은 내 몸에서 공기 숨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뭐 아는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에 물만 잘 마셔도 절반은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근데 얼마 먹고 있는지도 몰라. 먹기 싫어서 안 먹어. 그거죠. 그러니까 물은 일단은 지금 저것이다. 요것만 이제 실천을 해도 늘어나도 혈당은 무조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맞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말씀 맞아요. 제가 이 근처에 와서 환경이 이러다도 뭐 물을 먹는 시간, 물 먹을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땡기지도 않고 물 먹을 환경이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못 먹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맞아요. 예. 그래서 국물을 안 챙기면 밥 먹을 때 국물을 안 챙기면 도대체 물 마실 적이가 없어요. 그래서 꼭 국물은 2번은 500ml, 그것도 500ml는 드셔야 돼요. 그런 게 소화하는데 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국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국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먹어야 되는 게 소금이에요. 예. 그럼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소금 먹지 마라라고 얘기가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좀 많이 먹어요, 소금. 아니. 많은 사람들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져 있어서 당이 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자꾸 오게 되느냐?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더 오는 거예요. 소금을 안 먹을수록, 소금을 안 먹게 할수록 병원에는 자주 가요. 네. 그래서 심각한 이제 일종의 그 쇠뇌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금은 왜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소금은 우리 몸속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디 뭐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나와가지고 원시 시대에는 소금도 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소금을 우리는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먹어서 문제다. 이런 논리를 또 피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링거를 소금물을 혈관에다 넣어주는 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죠. 넣으면 안 되는 걸 왜 넣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그게 진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소금 100%싹 끄는 음식을 사람한테 먹여서 한 2달만 내두면 돼요. 다 환자 다 돼버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인 것처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소금을 워낙 많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건 많이 먹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적게 먹는 사람한테 또는 적당하게 먹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한테 그냥 다 소금을 저 음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서도 0.4% 5%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줘요. 애들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얼마나 약해지냐면은 제가 원래 대학교 교수하던 사람인데요. 이 학생 이제 1학년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 막 축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볼을 잘못 찾는데 헛발질을 했는데 뼈가 여기 이 허벅지 이 뼈 있잖아요. 여기 싹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1년 반 동안 학교를 못 나왔어요. 아주 젊은 애가 뼈가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런 것도 바로 그런 소금하고도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요.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는 소변의 염도를 재보셔야 되고. 그런 재보진 않았는데 제가 소금은 우리 집에 소금은 그러니까 이 부식에 들어가는 이거는 인상가에서 나오는 주겸 뭐 9번 군소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3번 굽고 1번 육룡시킨 그 소금을 우리는 옛날부터 씁니다. 그 소금을 그래서 소금 천일염 뭐 이런 건 안 써요. 그거를 쓰고 제가 이제 한동안 것도 이 소금을 빠져가지고 그 소금을
사가지고 뭐 차에도 넣고 집에도 넣고 나와서 심심한 매달씩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지인 한 분이 치과 원장님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제 넘게 아니 원장님이 소금이 그래 좋다 해서 난 이 소금을 먹는데 원장님이 소금 한번 잡숴보십시오. 네, 네. 예. 그래서 가게를 그걸 갖다 드렸는데 이 양반이 날 보고 나무리더라고. 그 당장 소금 마시오. 저는 이제 소금으로 다 양치를 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셨죠? 소금 양치. 네, 네. 말씀하셨죠? 네. 저는 이 소금을 쭉 양치를 하고 있는 이제 다른 치약 이런 건 못 써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소금 양치 때 수년을 하는데 단 치아가 비싼 소금이 그 9번 구운 소금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3번, 4번 구운 소금으로 쓰는데 치아가 좀 검해지는 것 같아. 그게 좀 그거 하지. 소금 쓰고부터는 잇몸이 기분을 느끼기 무척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단단해져요. 예. 네. 뭘 꽉 눌러 씹어도 네네, 맞습니다. 깝다 없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아, 이 소금이 이 힘이 이렇게 나오구나. 그래서 네. 저는 소금을 좀 이래 그건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열심히 거죠. 먹는다고 예.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저를 만났으니 예. 그 생각을 그냥 열심히 먹고 있다, 잘 먹고 있다, 나는 소금이 충분하다. 라는 것을 뒤집어 드리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는 그 뒤집는 것이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제가 뒤집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계산상으로 딱 해드릴 테니까 아까 예. 물 마시는 것처럼요. 예. 근데 물은 그렇게 먹겠습니다. 제가 국을 먹겠습니다. 그렇죠. 예. 국 먹으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20세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국 먹으면 그게 문제가 끝납니다. 아니고 예. 건강하다가 살다가 가야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 공기, 소금. 물이나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금인데 예. 소금이 몸에서 빠지면 그냥 아웃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님 환자가 이 병원 밥을 며칠 먹으면 또 꼭 일반인들 이런 그런 것 중에서 일반인들 옛날 병원에서 환자밥 먹는 거 먹어보면 그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싱겁고. 네. 예. 그래서 소금을 일단은 음식에다가 충분하게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건데 피속은 항상 피는 0.9%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 말고 그러면 물이 있는 데가 나머지잖아요. 피가 5.5리터 있거든요. 체중이 아까 58kg니까 여기서 5kg만 빼고 나면 53이 이제 뼈하고 물인 거거든요. 근데 뭐 70%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274.5g인데 그만큼의 소금이 몸속에 물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피 속보다 몸속에 소금이 물 속에 소금이 더 많은 양이 들어있죠. 근데 소금을 자꾸 안 드시면 이거는 유지가 돼요. 뭐 나가는 놈을 붙잡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물은 계속 먹으니까 소변은 자꾸 나오니까 조금씩 빠져요. 그럼 이게 이제 줄기 시작해요. 274가. 이게 274, 254, 234 이런 식으로 줄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더 줄어들면 이게 뭐 0.5 수준, 0.5% 수준까지 내려가면 이거의 절반까지 내려가겠죠. 절반 내려가면 힘을 못 써요. 어떻게 되냐면 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됐어요. 30년 동안 고혈압으로 이 오른팔, 오른다리를 못 써요. 뇌출혈로. 고혈압, 소금. 그래서 소금을 그때부터 끄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소금을 크게 안 먹어요. 조금만 소금이 들어가면 짜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조금만 소금이 있어도 너무 짜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금을 또 안 먹죠. 그 자꾸 빠지니까 거기다 당이 좀 딱 올라가 버리면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들어 누우면 소금을 채워 넣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에 소금이 그런 빠진 몸을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못 살아나와요. 소금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어야 입맛을 느낄 수가 또 있어요. 내 몸에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게 소금이거든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근육의 전기를 만드는 원료가 소금이에요.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가 있어야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기가 소금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소금이 전기를 띠는 게 맞냐? 그것도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염도를 재는 기계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소금, 그냥 물에다가 얘를 담그면 여기가 0이 나와요. 이렇게 0이 나와요. 네. 소금물에 담그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염도계라고 네, 하는 염도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소금물에다가 얘를 담그면 왜 여기 숫자가 올라가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쇠와 여기 있는 쇠가 물을 통해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요. 그럼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소금의 농도가 진할 때, 약할 때, 없을 때 전기가 통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전기가 덜 통하는 몸이 되고 전기가 덜 통하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누워서 못 일어나고 누워서 못 일어나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반대로 내 몸에 소금이 꽉 들어있으면 중환자실 들어가도 금방금방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박사님 말씀에 소금에 대한 거는 지금 새롭게 제가 지식을 그거 하는데 와닿는 것이 우리 이후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말에 이런저런 것도 듣고 뭐 우리가 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주변에 우리 집안들 뭐 동기한 되는 뭐 친구들이 되는 사람들이 83살 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반찬은 굉장히 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무게 양반은 말이야 반찬이 그렇게 짠 걸 먹어도 저렇게 건강한데 소금이 짠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뭐 어떤 선생님들 무조건 싱겁게 먹어라시고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반을 보고 주변에 건강한 양반들 보니까 다 그분들은 짜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해도 뭘 더 갖다 이렇게 짜게 해 잡수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기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 분들도 이제 짜게 먹으니까 그나마 소금이 채워지는 거고요. 짜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짠 게 아니고 적당한 농도로 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국물이에요. 국물을 짜게 먹는 게 아니라 국물을 간간하게 해가지고 많이 먹어주어야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지 짜게 해가지고 요만큼 먹어갖고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양으로 이만큼을 먹어야 소금이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계산을 또 이걸 이제 또 해보시면 계산을 이걸 이제 확인을 또 하는 방법이 소변을 받아 오셔가지고 이걸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소변 이 염도계 하나 좀 구해 주시죠 오늘. 딱 찍어보면 되는데 이게 몇 프로가 소변으로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몇 프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변으로. 몇 프로 빠지는 게 빠지는 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거죠. 몇 프로 같은 0.9에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몸이 피가 0.9인데 피 말고 다른 물도 0.9가 돼 있으면 소변도 0.9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몸 전체가 0.9인데 0.9가 안 되게 여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0.9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요, 우리한테 전화 오는 사람 90%가요, 안 돼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0.9가 나오는지 한번 오늘도 재보시고 나중에 재보시면 금방 압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니, 박사님 이제 말씀 이제 닿습니다. 예. 이 절대 이제 지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두 번째 소변을 딱 재보면 이제 가장 정확한. 두 번째 소변은 첫 번째는 버리고 네. 두 번째 소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안 해도 되고 또 뭐 궁금하면 해봐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소변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자. 소금 드시고 계시는 양을 계산을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 때 국물을 드시고 밥에다가 밥 한 공기에다가 반찬 좀 이렇게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밥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반찬 좀 먹는데 반찬을 국물만큼 먹나요? 못 먹죠. 못 먹죠, 그죠? 진짜 반찬 양 다 해봐야 뭐 한 요만큼, 요만큼의 밥 한 공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게 어느 정도냐? 보통 이걸 좀 간간하게 먹는다고 했을 때 0.9%에 이거 200ml, 150ml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많이 빠져서 200ml를 하더라도 이게 0.9%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g이냐 하면 1.8g. 아침에 소금 1.8g 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심. 국물 안 드신다고 보고, 네, 국물 안 드신다도 보고,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많이 해서 그냥 밥 플러스 반찬 해서 많이 이것도 2g. 저녁, 많이 해서 밥 해서 2g. 그것도 맞아요. 이거 다 합해서 6g. 하루에 소금 6g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나 WHO나 어디나 다 요만큼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맞냐 이거죠. 나라가 하는 말 WHO가 이만큼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맞는 말인지를 내 몸에 놓고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저희들은 그렇다면 믿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또 소변을 아까 물 1.5리터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변으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건 한 1리터 정도 나오지 않냐. 그러면은 6g 매일 들어가고 소변 1리터 나오면 소변의 염분 농도는 0.6%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 왜냐면 내 입으로 들어간 소금이 6g이 들어갔고요. 내 소변으로 나오는 소변의 양이 1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6g이 1000ml 안에 들어있다. 이건데 퍼센트로 바꾸면 6g이 100ml 안에 들어있을 때 이게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누면 0.6% 나와요. 내 소변은 이제 지금 앞에 계산이 맞다면 0.6 정도 나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찍어봐도 뭐 계산상으로 딱 요 정도 나오는데 이제 물을 더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물을 더 드시게 하잖아요. 소금은 안 먹고 물을 2배로 늘렸다고 그러면 몇 프로가 돼버리냐면 0.3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라 한다고 물만 많이 먹었으면 소금을 안 먹으면 대려도 나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국물을 더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2리터까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소변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1.5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1.5가 나오는 거를 0.9% 나오도록 하려면은 여기가 9g이고 이게 절반이니까 4.5 그러니까 13.5g의 소금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겨우 0.9가 나오는 거예요. 국물을 2그릇 드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소변을 받아가지고 한 3일 정도 세 번만 하루에 도대체 내 소변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재보면 돼요. 오늘은 뭐 1.4, 내일은 1.5, 모레는 1.8리터 나왔다 그러면 평균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소금은 0.9% 나오게 하려면 하루에 13.5g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셈이 되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2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저 0.9가 나와야 되니까 18g을 먹어야 소금을 0.0.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8g의 소금을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요. 음식이 짜고 짜면 짜야 되는데 짠다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맛있는 수준으로 먹고 웬만하면 싱거운 소금을 더 넣어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먹는데 어쨌든 국물을 500ml 이상은 뭐 챙겨 먹어요. 그럼 이거 2개 먹어버리니까 벌써 이 안에 9g은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반찬 이제 또 먹으면 그게 추가가 되는 거죠. 박사님 이제 오늘 저녁 내일부터 이제 국물을 늘려라 이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국을 전에는 이 뭐 지금 그러다가 한 그릇에서 그걸 먹었는데 뭐 국물 먹으면 염분이 안 되셨죠?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국물 그대로 몇 숟가락 먹을 정도만 뭐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래. 네. 근데 진짜 음식을 딱 해놓으면 영양 성분은 다 국물에 다 빠져 있고요. 건더기의 영양 성분 다 바깥으로 빠져버려요. 끓였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양은 안 먹고 맨날 이상한 것만 먹고 있었던 거고, 실제 먹어야 되는 소금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렇게 되시고. 옛날에 젊을 때는 한 그릇씩 다 먹었어요. 진짜 없어서 못 먹었지.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못 먹고 짜서 안 먹고 이러니까 진짜 필요한 소금이 안 들어간 거죠. 이제 이건 물하고 소금은 박사님 됐죠?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네,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안 한 거죠. 이게 세포예요. 당을 선생님이 드신 밥을 먹고 당분이 여기로 들어와요, 세포로. 그러면 이 세포가 당을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죠. 포도당이 오는데 밥을 먹고 나면 밥이 포도당이 돼가지고 세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포도당을 이 속에 들어온 그를 없애려면 여기 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면 산소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거고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충분히 이 포도당을 갖고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하는데 바로 전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는 이 바깥에도 0.9% 소금이 들어 있어야 되고 이 안에는 0.9%인데 칼륨하고 여기는 나트륨이거든요. 이런 걸로 0.9%를 서로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에 0.9가 안 되고 이게 0.3이라 그러면 이 세포가 힘을 쓰겠냐고요. 그럼 포도당이 없어지겠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소금 국물만 제대로 먹어줘도 혈당이 내려간다. 네. 물만 좀 더 먹어도 혈당이 내려간다. 벌써 지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짜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짜게 먹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육도 잘 움직이는 거죠. 훨씬 더 이 근육도 저 근육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당을 10개씩 없애는데 이게 0.3밖에 안 되고 지금 0.6이시잖아요. 이걸 0.9로만 올리셔도 달라지는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요래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지속해보면 효과가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유튜브 댓글 달려있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활 습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바꾸기 전에는 맨날 약 먹어도 소용이 없다. 맨날 약 때문에 몸만 나빠져간다 이거잖아요. 소금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포도당을 혈당을 줄여주기 때문에 드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소금이 여기 있어야 소화가 또 잘 돼요. 그거는 뭐 느끼시잖아요. 소금 없으면 소화 안 돼요. 고기류들은 소금이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하고 우리 위산의 원료가 소금이에요. 그건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십니까? 방송을 더 보셔야 돼요. 그거는 방송을 더 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이제 소금까지 이제 지금 왔죠. 세 번째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왜 제가 자꾸 죽염이나 이런 거보다 이런 소금을 먹어라, 용융 소금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염을 제가 만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죽염
소금을 대나무에다가 충진을 해갖고 열을 가해갖고 대나무를 태우고 소금이 파이프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돼갖고 그대로 나오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뭐 이걸 뭐 10번을 반복해도 별로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염 처음 만들 때 소금을 100kg를 집어넣었는데 이 죽염 대나무로 1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여기 조금씩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99kg 됐다가 95kg 됐다가 93kg 됐다가 뭐 80kg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죽염이고요. 용융소금은요. 이거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주는 게 이런데 용융소금은 100kg 집어넣으면 여기 그냥 50kg 나와요. 50kg 어디 갔어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이건 없어졌냐? 용융소금 이거 뭐 소금을 끓입니까? 이렇게 죽처럼 이거는? 소금을 천일염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여기서 열을 가해요. 그럼 열을 가하면 소금이 뜨거우니까 가만 안 있고 녹아버려요. 그거를 용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열을 가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막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졌냐? 이쪽에 처음 들어간 게 MG,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그 다음에 그냥 염소, 그 다음에 NaCl 소금, 이렇게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죽염은 20kg밖에 안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쪽은 50kg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반이 날아간 게 뭐가 날아갔냐면 이런 것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간 거. 우리가 얘가 불순물이라 하는 거, 불순물이라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순물이 날아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분으로 들어있는 염소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금이 쓰고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짠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더 싸야 되죠. 얘가 더 싸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왜 비싸냐면 죽염이 이렇게 자꾸 작업을 해야 돼요. 1회 주고 1회, 2회, 3회, 4회 이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냥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온 소금이 진짜 그냥 요 소금에다가 요런 미네랄만 조금만 남아있고 염소가 싹 없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싹 안 없어진 거고 이거는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인상과 홍보책자 보면 아주 이 사람들 이 죽염에 대한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박사님 말씀드린 거고 이거 비싸기만 하다는 얘기. 사실 이게 이제 그래서 비싸기만 한 거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횟수를 여러 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해도 짧은 시간에 한 번만 해도 싹 없어지는데 이렇게 없어지지도 않는 스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제가 아까 여기 보면 10몇 g씩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에다가 10몇 g씩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짜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알갱이로 몇 개 요 정도 먹고는 이거는 사실 먹으나 마나예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렇게 먹는 거는.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 거 스푼으로 막 반 스푼 정도씩 이렇게 해갖고 먹어야 되는데 알갱이 이렇게 몇 개 뭐 하루 종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죠. 그래서 그 양은 부족하고 음식에다 그냥 듬뿍 넣어가지고 짜지 않게 그래서 먹어라. 짜지 않은 소금을 먹어라. 그래야 많이 먹어줄 수가 있다. 사실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소금만 필요한 거예요. 내 몸에 지금은. 칼슘, 마그네슘은 영양제 따로 먹으라는 거죠. 박사님 저도 뭐 주변에 좋다는 거 쫓아가서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또 한다 소금을 핑크 술가루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것도 집에다가 한 잔 사다 놓고 인데 많이만 먹을 수 있으면 어떤 소금을 먹어도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근데 그런 소금은 많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한계에 오는 거죠. 짜가지고. 그 짜고 불순물 이런 거 불순물도 당연히 들어오지만은 이물질도 많고 이래서 그러니까 육룡소금을 먹어라.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되어져 있는 요 소금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소금은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 다음에가 비타민 C예요.
예, 비타민 C는 지금 뭐 9개 드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도 되는데 일단 요 정도로 하시면 아주 근데 이게 잘하시고 이제 늘 먹어도 이걸 꼭 먹어야 된다고 의무감이 있어서 먹는데 이것도 먹기가 힘들어요. 먹고 물 먹고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또 그걸 말씀드릴게요. 세포가 포도당이 이렇게 오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돼갖고 세포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쉰 산소가 여기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속으로 또 이게 포도당이 두 조각으로 쪼개져 갖고 물질이 일로 들어오거든요. 요거하고 산소하고 만나 갖고 여기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만들어져 갖고 이게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먹었던 밥이 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폐로 숨 쉬면서 내가 먹었던 밥은 에너지로 바뀌고 나서 우리 휘발유를 자동차 엔진에 집어넣고 그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배기가스로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사람도 휘발유 대신 밥이 들어가는 거고 산소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똑같이 공기가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이나 엔진이나.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산소가 내가 숨을 쉰다고 그냥 다 여기까지 가느냐 이거지. 그걸 잘 가게 해주는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를 먹으면 피곤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산소가 잘 가기 때문에 젖산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등산을 안 하다가 등산을 막 하루 막 하루 종일 막 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은 막 다리가 땡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계단도 잘 못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평소에 내 몸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등산을 가갖고 200개를 써버린 거예요. 근데 200개를 다 썼으면 좋은데 200개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와서 이 젖산이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김치국물에 들어있는 신맛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갖고 내 몸에 쌓여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다리가 아픈 거거든요. 박사님, 그럼 저 젖산이라 그거면은 김치국물 신 거는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먹은 거가 위장에 왔다가 혈관에 들어가 가지고 피 속에 들어가면 젖산 형태가 아니고요. 젖산 나트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엄청 좋아요, 몸에. 소화도 잘 되고 또 흡수돼서 들어가 가지고 내 몸을 간을 뭐 좋게도 해주고 엄청 좋은 건데 이거는 이 세포 속에서 젖산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놈이 산이잖아요. 산이 여기서 생기면 이 세포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아파요. 이건 안에서 생긴 거고 이건 바깥에서 생긴 걸 먹은 거고 달라요. 전혀. 예.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이 포도당이 분해가 잘 되니까 젖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몸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는 이 세포의 활성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 세포를 갖고 있느냐. 피곤하면 세포가 일을 안 해요. 포도당도 안 처리해. 네, 그래서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피로가 없어지니까 이 세포가 혈당을 잘 처리를 하니까 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타민 C 먹는 몸이랑 안 먹는 몸이랑 기본 10 정도는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당 10.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당뇨약 저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근데 저 음식을 조금 좀 짜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었어. 아, 그래요? 아이고. 짜게 먹으면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저 음식이 좀 싱거워졌어요. 근데요. 예, 좀 조금 전에는 짜게 그러니까 먹었었는데. 짜면요. 진짜 짜면요. 배추김치 담글 때 보면은 소금 물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나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물이 빠지고 바깥에 있는 소금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추를 씻고 나면 배추가 짜잖아요. 그렇지. 너무 짜게 드시면 내 위장이 배춧잎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짜게 먹으면. 네. 그래서 짜게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 짜게도 못 먹게 해.
소금은 먹으라 그래. 그럼 어떻게 답이 어떻게? 답이 뭐냐? 네. 내 오줌은 0.9, 네. 내 혈액도 0.9, 내 위장세포도 0.9, 네. 0.9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음식으로. 음식으로. 그러니까 0.9, 1.0%, 1.1% 뭐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소금 1.5% 짜게 먹으라 그런다고 1.5% 음식을 먹으면 여기는 1.5%, 내 위장은 0.9%. 그러면 아까 배추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소금이 내 막 위장벽으로 막 뚫고 막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쭈글쭈글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위암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짜게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짜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는데 많이 먹어야 돼요. 요게 중요한 거는 맛있게 많이가 이 소금의 기준인 거죠. 맛있게 많이. 예. 그렇게 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재었을 때 0.9가 나오게가 기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C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소금, 비타민 C. 물. 예, 물. 물하고 운동하고. 예, 예. 운동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영양으로서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겨울도 오는데 뭐 매트 같은 거 깔아가지고 좀 양말을 신고 못 잔다. 나는 진짜 답답해서 양말 신고를 못 자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양말을 신고 충분히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좀 그 온열 매트 우리 옛날에 이제 동양인의 경우에는 온돌방에서 또 동양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온돌방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뜨날수록 반응 속도가 올라가고 혈행이 훨씬 더 잘 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야 돼요. 춥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잡니다. 네,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말 신고 자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도 이제 참고 그냥 자다 보면 그냥 뭐 자고 잊어먹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떨 때 또 이렇게 벗어놓고 자도 잘 수 있겠더라고요. 예. 양말 벗어놓고. 근데 한동안 또 양말 벗어놓고 자니까 발이 자기 싫은 거 같고 이래가지고. 저는 다시 양말을 안 좋다고 또, 생각해요. 신고 주무시고요. 예. 신고 주무실 수 있으면 훨씬 좋고 신고 못 자는 몸은 진짜 안 좋은 몸이에요. 몸이 열이 제대로 발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몸이라고 보면 되는데 몸은 좋지 않은 몸이다. 예. 비타민 C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은 나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몸이네. 네, 많이 들어가면 나쁜 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이가 어디냐면 한 15개 이상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은 거면. 근데 15개 정도 가면 설사가 막 나오죠. 정상인 사람들. 전 지금 9개 드시니까 9개, 예. 아직 멀었죠. 아직 모르는 거죠. 아니, 전 요거로 그냥 고정 하려고 그러는데 더 늘리셔야죠. 더 늘리란 말입니까? 예. 그럼 늘리면 그 양이 많아가지고 먹기가 늘리면은 4개씩 그럼 12알. 그렇죠. 그러니까 식전에 2개, 식후에 2개 이러면 12개는 되죠. 중간에 또 2개 정도 먹어도 6개 정도 들어가니까 뭐 15개 넘어가죠. 그렇게 늘리는 방법은 예, 그러셔도 되죠. 꼭 뭐 식사할 때 4알씩 먹을 게 아니라 2알 먹고 식후에 자기 전에도 또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먹고 뭐. 그게 많이 먹으면 나쁘다는데 그럼 그렇게 먹어도 됩니까? 아니,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많이 먹어서 나쁜 게 아니라 많이 먹어도 들어가는 몸이 나쁜 몸이라서 들어간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면 게 받질 않습니까? 안 받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는 설사. 설사가 나을 때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설사가 나을 때까지 먹는 양이 맥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온돌이나 매트나 이런 걸로 해서 따뜻하게 해서 이불 잘 덮고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아까 드신다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목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뭐 어제만 해도 목욕을 2번이나 했어요. 어제 일요일이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는 방에 안 가고 집에서 샤워를 하니까 샤워는 목욕하고는 전혀 틀려요. 게임이 안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욕조에다 물 받아 예, 놓고 예, 예. 그게 약값이 덜 들고 몸이 훨씬 더 목욕을. 예. 우리 어머니도 목욕 무지 자주 하는데 몸을 따뜻한 매트에 주무시고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불을 다 덮고 손도 집어넣고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해요. 목욕하고 나왔다고 어이구 덥네 그러면서 그냥 막 동계 바람 쐬고 막 이렇게 막 시켜버리면 그냥 꽝 목욕 하나만 예. 나오자마자 옷 다 입고 양말도 신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추추추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자고 요게 가장 릴렉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꼭 하셔라. 목욕을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매트에서 주무시고 목욕하고 나면 이불 속에 들어가고 요걸 잘 읽어보세요. 제가 종이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몸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잘 주무시는 거, 숙면하는 거. 이게 해야 이걸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중에 왜 밥을 안 먹어도 살아있냐 하면 내 몸에 포도당이 자꾸 나오게 해주거든요. 3일 굶어도 내 몸에 포도당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호르몬은 긴장을 하면 더 많이 나오고 긴장을 안 하고 몸이 편안하면 덜 나와요. 그래야 당이 떨어지죠. 잠을 잘 자야 당이 떨어져요. 저 비타민C 고용 뭐 메가도주 하는 건 나만 하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 6알씩 먹어요. 매 끼마다 네. 2알씩. 네. 더 먹으라 해도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만 이제 그래서 먹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 스트레스를 덜 받자, 스트레스 덜 받자 이거 줄여라 하는데 이거 뭐 되면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이게 생활을 바꾸는 그죠.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이거 참네. 오늘 박사님 이제 뭐 뜨문뜨문 이래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이걸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 비타민 C. 그럼 이거는 뭐 아까 드시고 싶은 숫자만큼 먹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유산균. 매식 한알.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장을 튼튼하게 해서 당분이 막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키토산. 예. 이건 이제 식이섬유질의 기능도 하고 담즙산을 붙잡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인슐린 호르몬을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도 키토산 2알씩 매식전. 식전에. 예, 이거 다 매식전이에요. 전부 식전이에요. 예, 그다음에 소화 효소제. 이거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위산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약약을 먹는데 그거 들어가는 건 무시해버리고 먹으면서 이것도 먹고 먹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약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것도 매식 전하는 이렇게 이건 매식 2알. 키토산은 매식 2알. 이 유산균은 매식 1알. 소화제, 소화 효소제가 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필요한 거죠. 소금은 소변이 염도가 0.9%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일반적인 사람이 0.8에서 1.3% 사이 나와요. 이게 표준. 그래서 뭐 요렇게 좀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0.8에서 1.3 사이. 요 좀 더 올라가도 뭐 사실은 괜찮기는 한데요. 뭐 많이 나오는 사람은 2.5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다고 해서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모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진짜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많이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나와요. 소금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나오고 물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나오고 비타민C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나와요. 근데 나오도록 먹어야 된다는 거죠. 소변의 염도가 나오도록 먹듯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요걸 가지고 박사님이 비오 유키소라 이러는가? 예, 맞아요. 이게 기본 영양제. 여기 오메가3가? 오메가3가 빠졌네요. 여기. 예, BO6기소에 오메가3가 빠졌네요. 식사 후에. 식후? 예. 오메가3 한 알씩만 드세요. 두 알 먹어도 더 좋긴 한데, 한 알씩이니까요. 아침에도 한 알, 저녁에도 한 알, 점심 때도 한 알, 이렇게 한 알씩. 요 식품을, 약이랑 요거를 우리 집사람도 같이. 이거는 암, 고혈압, 당뇨, 비염, 온갖, 자가 면역 질환,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참, 박사님, 내가 이 비타민C를 먹고 보니까, 쭉 먹다니까, 이 겨울에 아침에 이 찬바람 가면 자책하고 흥분하는데, 그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요. 비타민C가 그 효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어디든 이거는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을 또 더 잘 줄이기 위해서는 당뇨 영양제, 마그네슘 기본이에요. 마그네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은 많이 들어봤지 먹어보진 않았어요. 세포에서 이게 반응을 하려면 마그네슘이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로 한 250 정도 먹고 있는데 하루에 400 정도, 400mg 정도 필요하거든요. 400mg짜리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돼요. 네, 저녁에 식후에 한 개 드시면 돼요. 식후에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영양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많이 먹어주는 게 비타민 B 100. 근데 비타민 B도 먼저 번에 먹었는데 검사에서 충분하니까 먹지 말라 안 먹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매일 충분할까? 매일. 그건 모르죠. 우리가 지금 소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날은 좀 적고 어떤 날은 좀 많고 그런데 기준 이상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가 이 햇빛에서 합성돼 가지고 그거 한다 이러는데 내가 사실 햇볕은 요즘에 가정이 이렇게 하고 날씨가 차니까 운동을 해도 다 싸매고 손만 이렇게 나오려 하기 때문에 이 일광을 충분히 못 그거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얘기들은 비타민 C만 놔두고 전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요 축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타민 D고요. D. 예. 지금 말씀하시는 햇빛하고 관련이 있는 D고 얘는 검사해 보니까 충분하더라. 그거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안 먹을 필요 없어요. 충분하더라. 예. 비타민 B를 B는 B 안에 한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제가 영양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제가 뭐냐면 비타민 C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B예요. 두 번째가 그다음 비타민 D고요. D고. 비타민 U 중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비타민 C 다음에 비타민 B니까 요거 한 병 사면 1년 먹어요. 하루에 한 알. 오줌이 노랗게 나와요. 이걸 먹으면. 네. 그래서 요렇게 그냥 한번 요것도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D는 지금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니까 먹을 필요가 더 없어요. 저는 이거를 모자라서 먹고 있어요. 이 검사를 했는데 낮아요. 저는. 비타민 D 맞아요. 비타민 D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드셔야 되는 게 아연을 드셔야 돼요. 아연. 예. 연세가 드시면 이게 면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면역은 이제 감염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새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면역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암이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요거 이제 주로 이러보면 이게 이 비타민제, 이 영양제 이런 거는 다 이 뭐 그렇게 장기간 먹어도 인체에 그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식후 저녁하는. 이 축적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먹이고 있는 그 영양제의 숫자가요. 지금 이렇게 적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비오유, 기소, 그다음에 소화, 효소제.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가 지금 여기 이제 적고 있는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B,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MSM, 아연, 비타민 D. MSA는 저거 뭐죠? 이거는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영양제. 당뇨에.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예. 이렇게 드셔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항산화 영양제예요. 이거는 대사를 잘 하도록 해주는 영양제고, 이거는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고, 대사를 잘 하도록. 이거는 항산화를 시켜주는 영양제예요. 이거는 이제 알파 리포산, 그다음에 비타민 E,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코큐텐, 맞네. 그다음에 비타민 여기 이제 C. 근데 뭐 비타민 C는 앞에 있으니까 글루타치온도 이쪽에 있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먹죠. 어떻게 먹어요? 아니 이거 먹는데 무슨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가지고 먹어야지. 그냥 이거를 얘는 계속 꼬박꼬박 먹는 거고요. 얘는 마그네슘 하루 한 개만 먹으면 되죠. 저녁에. 이것도 하루 한 개 먹으면 되고, 이것도 하루 한 번 먹으면 되고, 이것도 하루 한 번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먹는 게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 전부 하루 한 개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건 이거. 나머지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그냥 쪼개서 여기 한 2개 먹고, 여기 한 2개 먹고, 여기 저녁에 한 2개 먹고, 이러면은 이게 다 돼요. 그 다음에 간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그 껍질류나 그런 것들은 콜라겐이거든요. 예, 콜라겐은 간하고 관계가 없고 뭐 일부라도 다들 콜라겐 사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야채로 만들어진 껍질. 그 껍질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은 간을 더 좋게 해주는 거죠. 오메가3 혈액순환이고 간하고 관계없죠. 유산균은 간에 가지도 않고 키토산도 간에 가지도 않고 소금은 없으면은 세지가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관계가 없죠. 마그네슘을 많이 먹는다. 이거는 하루에 이제 뭐 한 개밖에 안 먹거든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야채에 들어 있어요. 초록 색깔. 예.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갖고 양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먹어 주는 거고요. 비타민 B군이 간에 없으면 안 돼요. 글루타치온 이거 간에서 만들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없는 물질인데 그냥 그럼 간에서 만드는 건 배제시키고 뭐가 넣어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간에서 만드는 게 코큐텐을 간에서 만들어요. 그런 건 뭐 만드는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죠. 로슈 이거. 이걸 못 만들게 해요. 한 개도 못 만들게 해요. 이 약이? 예, 이 약이. 그럼 이 박사님은 왜 또 이런 처방전을 저녁을 먹지 않아? 자, 요 책에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보시면 내가 읽어볼게요. 코엔자임 Q10은 심장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이다. 스타팅계 약물은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킨다. 따라서 이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박사님, 그러면은 이 약을 이제 사야 되는데, 이 뭐, 약을 이거 빼놓고 주시면 안 주니까 사놓고, 이거 안 먹으면 먹지 말을까? 이걸 빼고.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겠습니다.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요 80 넘어가고 90 넘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여기저기 그냥 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80, 90 된 사람 열어보면 다 있어요. 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당연히 생기는 거다. 노화 때문에. 그럼 노화를 안 오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암이 생겼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더 빨리 늙었구나. 그거라는 거죠. 박사님, 이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장상피 화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러고 조금 그렇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예. 괜찮다고 5년 후에, 5년 후에 한번 받으라고. 예. 그러면 대장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